자, 오늘 예. 우리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아. 네. 이거 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이런 이야기할 때 우리 자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자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격을 한번 보면 네.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특성을 갖고 있거든. 네.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유전적으로 공통적인 부분.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개나 돼지나 소와 다른 형태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공통적인 동질한 그러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유전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인데 모양도 같고 그런데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특성은 제각각 다 다르다. 그 왜 다른가를 보니까 그게 결국은 조상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조상과 부모의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한 인간이 탄생을 하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유전자 안에는 유전자의 지도가 있는 거죠. 우리 전기로 비유하자면 전기 배선이 있는 거고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로들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받은 회로가 다르고 그 회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그런 회로가 이제 만들어져가 그걸 우리는 시냅스 연결 또는 신경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고 태어나가지고 결국 이제 어떤 환경적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회로가 그대로 계속 굳어지고 발현되기도 하고 새롭게 조합되고 배열돼서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도 다르고 저마다의 그 환경, 학습과 경험이 다 다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모두가 공통적인 어떤 그런 동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다 다르다. 그 다름의 핵심적인 게 성격이 다르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아라는 걸 오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자아만이에요. 그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말이 있죠. 자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이 자아라는 것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하거든. 이걸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와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보면 CR과 NCR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CR은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나? CR이 컨센서스 리얼리티, 일상적 실제. NCR은 난 컨센서스 리얼리티니까 비일상적 실제. 그럼 CR은 뭐냐면 물질적인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이건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이 CR적 자원은 유한하죠. 누군가의 소유로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럼 NCR은 뭐였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추상적인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비물질적이고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만지거나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비물질이지만 현실에서 사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비일상적 실제란 말입니다. 그건 아까 CR은 유한하고 누군가의 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 NCR은 무한하다라는 거고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CR은 부동산이거든, 차거든, 돈이거든.
어떤 물건들이고 물질적인 거고 그건 이미 누군가가 소유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재벌이라고 그러고 좀 적게 뭐 적당하게 가진 사람 우리가 중산층 부자라고 그러고 좀 부족한 사람은 서민이라고 그러고 더 많이 못 가진 사람은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럼 이 NCR은 어떤 게 있을까요? CR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거라면 NCR은 바로 우리의 신념, 가치, 꿈, 목표, 뭐 희망. 그건 직접 내가 만지거나 볼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히 사실로 존재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의 자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집도 나에게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차도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내 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나의 신념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나를 만들고 있네. 나를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아를 만들고 있네. 그럼 이 자아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가 3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그 사람의 자아는 그 3억짜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NCR적인 부분에 원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이 내가 CR적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취하게 해주는 그런 쪽에 내 NCR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것이었든 간에 그것에 의해서 나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나의 자아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 자아가 바뀌듯이 내가 어떤 NCR적인 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내 자아가 달라지네. 그럼 우리는 이 자아라는 걸 가지고 뒤에 두 자를 더 붙인다 이 말입니다. 뭐를 붙일까요? 자아 개념이라는 걸 붙이죠. 자아 개념이 뭐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게 이제 자아 개념 또는 자기 개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사회적 지위까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이나 가치나 신념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내 자아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개념화됐을 때 우리가 자아 개념, 자기 개념이 됐을 때 이 자기 개념이 자아 개념이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희망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창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이런 CR과 NCR적인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 자아 개념이 만약에 어둡게 만들어졌다면 나는 세상을 어둡게 봐야 되고 아주 비관적으로 봐야 되고 조그만한 자극에도 나는 저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 네. 지금의 어떤 본인의 자아 개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좀 어떨까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처음 왔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좀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뭐죠? 알게 되면 네. 이후에 네. 내가 다시 그와 같은 네. 그게 오지 않으리란 부분은 없거든. 네. 우리 삶은 항상 이 파고가 있다고.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외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안 좋은 그런 환경에 놓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이제 시기에 그에 대해서 왜 그런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드는 걸 단순히 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네? 라고 한다면 다음에 그걸 견뎌내는 쿠션이 엄청 좋아지거든.
어떤 부분들이 크게 변화시켰을까? 네. 한번 본다면 NCR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을지. 일단 좀 NCR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게 확실하게 다르게 효과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처음 왔을 때 비해서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지만 뭐 제가 크게 막 성격이 바뀌거나 저라는 사람이 아주 다르게 이렇게 뭐 바뀐 건 없고 거의 그대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그냥 제 자신이 모두 다 만족스럽고 항상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쳤고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가 이제 외부적인 그냥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비난 뭐 그런 걸 좀 환경을 하다 보니까 옛날이나 그때나 저는 똑같은 제 자신을 부정하고 제 자신을 낮추고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걸 우리가 자상실이라고 하죠. 네. 우리 그런 단어 많이 듣잖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선생님 이제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변한 과정이 또 제가 성격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닌데 다시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정말 이제 훌륭한 사람이야,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제 자신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저의 또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또 사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치고 멋지고 그리고 또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말 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똑같은 것도 정말 180도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바꿀 수 있구나는 걸 정말 확실하게 알아서 지금도 제가 조금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딱 생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순간 딱 오지만 제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고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쿠션이 생겼네. 그 방법을 이제 좀 알게 되다 보니까 금방 회복하게 되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고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게 NCR적인 관점이라면 네. CR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거든. CR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CR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네. 오셨을 때는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네네. 그런 CR적인 현실이 네네네. 나의 NCR적인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렸었거든. 그렇다면 이 CR도 참 중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왜냐면 CR이 지금 만약에 네. 위태롭거나 네. 뭔가 불안한 NCR을 만드는 CR이라면 왜냐면 CR과 NCR이 연결되어 있잖아. 네. 위로서 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딱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정말 끝도 없는 그 자신감을 있었던 부분은 일단 뭐 회사가 정말 그때는 잘 나갔었고 아버지의 이제 그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그 지원이 정말 풍부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그냥 나는 지금 내 현재 환경에만 열심히 살고 즐기기만 하면 그냥 미래는 다 보장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행복함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이제 경제적인과 여러 가지 그런 회사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또 확실히 이제 영향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동안 좀 교만하고 좀 미처 이제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좀 변화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영향이 끼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간절히 바랬죠. 이제 다시 이런 이제 좀 안정을 찾게 되면 정말 다른 남들한테 정말 많은 베품을 베풀고 또 이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남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다행히 또 안정을 찾게 되니까 그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욕심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겸손하게 되고 네, 사람들을 이제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조금 한 단계 아직은 많이 멀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조금 그 시야적인 부분으로 통해서 조금씩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본인에게는 네. 그 순간은 고통이고 힘들었지만 네. 많이 어떻게 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거다.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CR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NCR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그 수령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네. 다행히 본인은 이 NCR적인 게 원래 문제가 없었는데 네. CR적인 부분 때문에 이 NCR이 많이 흔들렸던 것. 네. 그래서 이거를 끄는 데 있어서 NCR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들어갔었고 네. CR적인 부분에서도 환경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렇게 지금 건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있는 사람들 진짜 정말 많아요. 네. 뭐냐면 특정한 네. 어떤 심리적인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심리적인 부분은 대부분 NCR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CR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그럼 여기에 NCR은 인지적인 부분에 많이 관여되거든. 네. 인지라는 건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분명히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좀 더 나은 희망적인 것도 있고 더 노력한다면 더 많은 성과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NCR적인 부분에 뭔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자아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버렸다면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어둡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보는 다른 사람들은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보는 미래는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조금 전에 감사란 말을 쓰셨잖아요. 네. 그거 좋은 단어거든. 왜냐하면 최소한 본인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행복한지 아세요? 행복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보니까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작은 것에 의미, 가치를 부여 발견한 후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는 거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 못하고 감사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 얻으려고 하고 더 욕심을 내고 나 뭐 짓밟아서라도 내 거를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CR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어가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는 존재죠.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은 지금 상당히 행복한 사람인데 감사와 만족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물론 중간에 이제 그런 조금 어려운 시기, 뭐 슬럼프라 해도 되고 시련기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 잘 본인이 극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뭐 집안으로 봐도 좋은 일이 많고 또 회사로 봐도 또 희망적인 게 있고 그렇게 만든 그게 뭐냐면 본인의 자아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지금 아주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그 자아를 만들어준 건 누굴까? 바로 우리가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바로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많이 잊고 사는데 지금 이제 본인도 이제 아버지가 돼서 두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이제 한 명도 아니고요.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가 얼마나 애절하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쏟는가. 그럼 본인이 이제 경험해보면 알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듯이 나의 부모도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 그때 받았던 부모님의 그 관심과 사랑, 그런 어떤 코칭, 그런 피드백, 그것이 본인의 오늘날이 있게 한 큰 어떤 비중이 아닐까. 그걸 우리가 환경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후천적인 거예요. 그게 나를 만드는 50%를 차지해요.
나머지 50%가 뭔지 아세요? 유전이에요.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만드는 나머지 50%가 유전이라고. 그거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님이거든. 부모님. 물론 저 장기 유전 형질은 저 먼 인류의 조상까지 올라가겠지만 간단하게 좁히면 협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엄마의 두 다른 이성이 만나서 결합이 돼서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거든. 그렇다면 나는 유전적으로 이미 부모의 그걸 받았는데 양질의 유전자를 받았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유전자는 이미 본인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회로가 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기반, 베이스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난 그 세상에서 아버지,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과 그런 양육, 그런 교육 속에서 후천적인 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요 근래에 내가 겪었던 이런 부분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또 빨리 쿠션을 회복하고 지금 내가 행복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부모님의 그게 참 크지 않을까요? 어때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약간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이라는 부분이 정말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늘 우선순위가 저희였고 뭐 가족 생활도 너희 뭐 먹고 싶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너네 이렇게 항상 늘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머니가 안 좋아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마땅히 다 하셨거든요. 이야, 정말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돼지고기는 아예 뭐 냄새조차도 싫어하시고 소고기도 즐겨 드시지 않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로 해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데 오래 사시겠다. 네. 좋은 일이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육류를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 형은 더 심하고요. 그 육류 먹는 사람도 오래 살아요. 형님 육류를 정말 좋아하고 저는 좀 두루두루 좋아하지만 저도 이제 육류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남자 셋이 다 육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겠네. 항상 가족 모임을 하면 저희는 늘 고기를 먹으러 많이 갔었어요. 어머니는 뭐 고기 돼지고기는 아예 뭐 손도 안 대시고 소고기는 한두 점만 드시고 그냥 반찬을 드시고 그냥 밥이랑 된장찌개를 즐겨 드셨지. 그렇다고 어머니가 나는 고기 먹기 싫으니까 고깃집 가지 말자라고 하신 적이 한평생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쉬운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생각이 애기가 좋아하면은 좀 제가 희생을 하고 애기가 좋아하는 거, 애기가 뭐 이렇게 먹고 싶고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말 누가 뭐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배운 그냥 이렇게 느낀 대로 그대로 제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본인이 받은 대로 그대로 네네 받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가 살아와서 그런지 약간 부모로서의 좀 자식에 대한 그런 뭔가 배려, 뭐 희생 이게 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좀 많이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그런 사람들 봤을 때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강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어떻게 저러시냐 하면서 신기하다 대단하시다라고 좀 특별하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사랑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다 있어요. 어머니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더 위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그걸 어머니는 하셨고 본인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유전적인 해로도 제공해 주셨고 이후에 본인 성장 과정에서 그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인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속담에 그 아비를 알고자 한다면 그 자식을 봐라라고 이야기하거든.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간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대로 유전자 받았고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틀이 안 만들어져 있잖아, 태어나고 나서. 네. 근데 거기에 회로를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된 회로를 굵게 만들고 그것을 신념화시키고 자기의 가치로 만들고 하는 이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거든. 네. 그래서 내 삶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미 사실은 결정되어 있는 거야. 네.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뭐 얼마를 많이 갖추고 얼마를 물건을 뭐 물질적으로 성취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아닌가는 성장 과정에서의 그 부모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까 본인의 그 표현으로 네.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 이미 본인 안에는 행복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밑밥을 깔아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게 본인이 나중에 느껴보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그대로 해요.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미 벌써 하고 있겠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교감하고 공감하고 애한테 존중해주고 네. 그게 참 중요하거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3살까지 아이가 부모하고 어떻게 교감하는가, 어떤 안정된 정서 속에서 애가 성장하는가가 애착 형성이라는 거 관련이 되고 또 애착 형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의 인생 각본이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한 7살 이전에 그러한 그 자신의 성장 환경이 평생 살아가는 시나리오가 되어버려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은 이미 그 시나리오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부모님에 의해서. 네. 형님은 형님 성향대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고 네. 본인은 본인 성향대로 뻗어나갈 거고 본인도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키워보면 첫째 놈은 이런 성향을 갖고 나갈 거고 네. 뭐 다행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다른 경우가 더 많아. 네. 저도 저희 형님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이제 다름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네네네. 틀린 건 아니고. 네네. 결국은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그거네. 부모님이 제일 크다. 네.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애기 엄마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네. 어떤 뭐 가치나 기준,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 네. 그걸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어떤 게 더 좀 도움이 되는가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대화로 그걸 지적하면 본인이 잔소리라고 아까 이야기했다는 건 그건 내가 보기엔 벌써 나와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잔소리 했거든. 지적했단 말이에요. 지적보다는 얘 애한테는 이런 부분이 좋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애한테 대하듯이 네. 애기 엄마한테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좀 해보셨나?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기 때는 약간 명령조로 얘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맞고 이렇게 틀리다는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거는 다른 거구나, 바뀔 수가 없는 다르지. 거구나 걸 인정을 하고 말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순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말씀해준 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와이프도 저 나름대로 이제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도 와이프는 그게 부드럽게 안 들리나 봐요. 이제 그걸 서로가 다 다른 자아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애기 엄마한테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애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깔려 있다면 네. 지금 애한테는 계속 질문하죠? 네.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기 엄마한테 해주면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어느 순간에 애기 엄마가 나중에 애한테 본인이 했던 그 어떤 패턴을 네. 그대로 써요. 놀라워요. 그 우리는 왜 애한테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격려해주고 막 응원해 주느냐면
아이의 자존감을 어릴 때부터 꽉 채워주는, 저축해주는 거거든. 그걸 얼마나 저축시키느냐에 따라서 넓은 세상에 나오면 처음부터 그것을 갖다 써야 돼. 근데 써야 되는데 저축이 적게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써버리면 고갈돼 버린다고. 근데 저축 많이 해놓은 사람은 쓰면 그게 투자가 내가 또 들어와. 그게 차이라고. 그러면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하듯이 애기 엄마한테도 내 저축을 좀 시켜주게 되면 나중에 서서히 바뀌어요. 공감하는데 본인이 실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애기 엄마가. 그럴 때 지적하고 니 안 되니까 내 따라 해 이게 아니고 은연중에 계속 이제 존중해 주는 거를 해본다면 좀 어떨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